내 거 색이니까 왜 이렇게 빈티지 색깔이 그러니까 조금 청 색깔이 안 나고 왜 이렇게 빈티지 색깔이야? 어떻게 하려고? 뒤에 메이크업이 이렇게 마우라 이거 저기 오늘 모델링 페이스라고 제소랑 비슷한 뭐 모델링 페이스라는 재료 옛날에 봤죠. 우리 엄마 썼어. 그래서 옛날에 입체감 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볼 거니까 좀 괜찮네. 모델링 페이스를 가지고 패턴을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이도 안 되죠. 나이도 우리 나이. 오늘부터 약 3개월간 우리 자매들은 표현 방법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틈틈이 연습해 보려 해요. 그 한 가지로 화지 위에 모델링 페이스트를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뭔가를 그려 보려고요. 모델링 페이스트는 내구성과 접착성이 좋아요. 제소처럼 다양한 판재에 도포하여 채색하기 전 밑바탕 재료로도 쓰이고 때로는 직접 물감과 혼합하여 마띠에르를 유발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해요. 그냥 어울리게 원하게 베이스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게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고 말을 동안에 잠깐 그거 쌤 강의 좀 하고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림이라는 게 그냥 재료로 이 바탕에다가 척척 발라가지고 그리는 작업이라 하지만 물질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그리는 과정에 이렇게 들인 에너지가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흐 그림 같은 경우 보면 뭔가 막 꿈틀대면서 왜 그 감정이 표출된 터치가 있잖아요. 고흐만의 터치가. 그죠? 그게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 내적 감흥을. 그러니까 그런 터치가 이거 똑같이 보고 그린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제 언니들 단계는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 자기가 뭘 그려야겠다고 선택한 소재가 있잖아, 사진이. 네. 근데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인지 마음을 그 순간에 이렇게 느껴보라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 감정 그런 걸 표출하기 위한 나의 내적인 에너지의 상태가 춤추는 듯한 에너지인지 창을 던지는 에너지인지 뭐 투쟁하는 에너지인지 아니면 그런 막 산들바람 내지는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평화로운 에너지인지 그 상태가 그림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거거든.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체 겉모습 닮게 자꾸만 그리는 데 신경 썼잖아요. 그리고 잘 안 돼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솔잎이 탁 직선적으로 탁탁 나가는데 언니가 그거에서 바늘같이 정교하면서 탁탁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거를 왜 굉장히 맑게 느껴가지고 그걸 표출하고 싶으면 그런 터치를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고 솔잎이 아무리 반듯하고 톡톡톡톡 튀어나갔지만 나는 그게 정감 있고 왠지 거기 빛이 닿는 파동이 느껴지고 막 하다면 솔잎인데도 터치는 꿈틀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솔잎은 근본 형상이 대상 재현 기술 연마의 의미. 대상을 재현해 그릴 때 겉모습을 담게 그리는 것은 묘사 기술 차원의 연마에 속해요. 그 기술 연마도 중요해요. 2차원 평면에 3차원 일루전을 드러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미술사를 예로 들면 원시 조각이 고대 그리스의 사실적인 조각으로 발전하기까지 대략 10,000년에서 15,000년 정도 걸렸어요. 그건 3차원의 대상을 같은 3차원 입체로 재현한 셈이에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이고도 정묘한 사실 기법이 평면 회화에서 구현된 것은 16세기 르네상스에 이르러서예요. 즉 3차원 공간을 2차원에서 제대로 재현하기까지는
1600년이나 더 걸린 거죠. 인간 의식의 차원 이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느껴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든지 잘해봐야 되겠다보다 적당히 해서 빨리 끝내자요. 깊이 들어갈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요즘에 특히 그런 걸 느껴. 그래서 깊이 들어갈 단계가 되면 아예 안 돌아보더라고, 안 하면. 그거를 그 마음 자체를 봐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간다는 차원이 그게 꼼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언니가 깊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좀 다르게 하면 좋겠어. 설정 꼼꼼한 묘사로 깊이를 표현하는 그치.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꼼꼼한 묘사, 디테일 묘사라는 게 결국 겉모습이잖아요. 물체가 들어오면 겉모습의 세부를 우리는 묘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묘사를 깊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언니 경우는 깨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본 그동안에 그걸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그게 잘 깨질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시구정해. 내가 그린 그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그러면은 어떤 겉모습에서 레아가 채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실적 세부 묘사의 문제. 사실상 레아로서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해왔어요. 사실 묘사의 기술자가 목표가 아닌 이상은 더 자세한 묘사가 안 되는 걸 자신의 부족함이라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술에서 리얼리티의 깊이라는 게 반드시 사실적 디테일로만 측정될 수는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별이고 별이면서 심화에 가서 내가 먹은 놈을 개척을 하면 그럼 남이 그분이 흉내 못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심화를 추구하면 되거든요. 그림을 왜 그리고 싶었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림을 왜 그리고 싶었을까 한번 다시 자문해 보라고 그림을 왜 그리고 싶었는지 무슨 예뻤거든. 이 가스톱을 칠해 놓고서 물감을 어떻게 저렇게 했냐고 저거를 그건 뭘로다가 동글게 할까? 붓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설명을 했는데 무슨 저기 기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한 가지 내가 저기 도달을 못해서 조금 끙끙거리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글을 좀 써본 사람이잖아. 네. 글 쓰기 할 때는 늘 주제 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재가 뭐냐를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굴러가는 거에 내 발등에 채이는 주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주제와 소재를 나는 늘 못 찾아. 난 그게 눈에 보여야 뭐 좀 진전이 있을 거야.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마음같이 그 땅속에 여러 가지 뭔가가 그게 소재야. 너무 이런 재료들이 세상 살이가 소재. 살아오면서 그게 미술 쪽으로 그런 것들이 심어졌으면 그러면은 순간순간 튀어오르거든요. 이렇게 끄집어내다 쓰고 이때 이렇게 할까라는 발상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언니들은 그 마음맛을 일구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런 거라. 미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짧지. 그 중에 이제 저기 혜련아 언니만 조금 곁으로 지원이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제 경험을 좀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스로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해가면 돼요.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 당면 공부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색채효과랑 진료들의 어떤 물성을 느껴보는 거,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을 좀 느껴보는 거, 그런 거를 당분간 좀 해보자는 거죠. 하나씩. 어우.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거야? 소리가.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자, 모작 단계에서 요 고흐가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두툼하게 턱턱 올리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죠. 고흐 그림 보면 물감이 화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오들오들. 그렇죠? 무조건 거칠게 한 게 아니고 고흐는 꽃이면 꽃에 꽃잎의 모양 따라서 그걸 두툼하게 하면서 표현 양식 문제는 사실 재현 탐구하는 포인트가 다른 탐구예요. 대상 재현에 성공한 르네상스 이후부터
모더니즘까지의 회화 역사는 줄곧 표현 양식의 탐구였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신이 포착한 리얼리티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서 오리지널리티를 얻을 것인가가 작가들의 화두였어요. 시대마다 다른 정서, 개인마다 다른 삶의 조건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고스란히 그림에 표출하고 싶어 한 거죠. 언니는 이제 지금 붓으로 턱턱 다 가르잖아. 이게 다 펴받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위어져 나오는 그걸 하는 경계선을 하라고. 그렇지. 예. 요거랑 우리 자매들도 미술사 속의 대선배들처럼 자기 주제뿐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새 3월까지는 새로운 재료들의 물성, 터치의 촉각적 효과, 색채의 심리적 효과 등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려고요. 아마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큰언니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해본 것 많아도 늘 자기 앞에 던져진 문제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살아왔으니까요.